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루엣과 헤일로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헤일로 라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헤일로 라이트가 뭐예요? 어렸을 때 거울이나 손목시계를 통해서 태양빛이 벽에 비치는 거를 가지고 혹시 장난 같은 거 안 쳐보셨어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울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 시간에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눈에 비추다가 선생님 그 빛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오늘은 장난치던 그 빛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는 헤일로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루엣이란 정확히 뭔가요? 네, 사진에서 말하는 실루엣이 한 가지 있고요. 패션 용어에서 쓰이는 실루엣이 있는데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진 공부니까 사진에서 얘기하는 실루엣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루엣은 사물의 외곽선을 지칭하는 말로 역광 촬영을 했었을 경우 하이라이트, 즉 밝은 곳과 어두운 쪽, 섀도우가 극단적으로 표현돼서 검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 같은 곳에서 어두운 안쪽에서 밖을 봤었을 때 밖의 풍경보다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이런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실루엣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루엣을 표현하려면 몇 가지 좀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첫째, 밝고 어두운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람의 경우는 어두운 곳에 세우고 노출은 밝은 쪽을 측정했어서 촬영을 할 때 실루엣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역광 촬영을 할 때는 이 TTL의 적정 노출 지시값보다 약 한 스탑이나 두 스탑 정도를 부족하게 찍었을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실루엣 촬영에서도 화면 가까이, 그러니까 화면 구성을 할 때 가까이에 주제를 선명하게 조명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이색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실루엣 촬영법입니다. 사진을 통해 실루엣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은 햇살을 가르는 조정 선수의 힘찬 레이스가 표현된 실루엣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히 노출을 신경 쓰지 않아도 역광 촬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강물의 반사로 인해 선수의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으로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던 가족의 모습을 담고자 셔터 찬스를 기다린 후에 마지막 계단을 오를 때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네, 빛으로 향하던 모습이 행복 가득한 모습이 표현이 되게 된 거죠. 거울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장난을 쳤던 그 헤일로 라이트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헤일로 라이트는 피사체의 뒷면에 설치된 백라이트의 조명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을 비췄던 조명이 얼굴로 오니까 얼마나 굉장히 강하고 좀 특이한 조명 방법이 되겠어요. 이때는 거울의 크기나 종류, 또 거리,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므로 여러분들 오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루엣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향씨처럼 몸매가 좋은 분들은요, 실루엣으로 촬영을 하면 100% 성공하는데 한번 찍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지향씨 몸매가 예술이죠? 아유, 그렇게 왜 그러세요? 네, 이런 실루엣 촬영은 조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즉, 사람이 있는 쪽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어둡게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배경은 밝게 비추어서 사물이 까맣게 보이는, 그리고 배경은 하얗게 보이는,
그렇다면 노출은 밝은 쪽에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실루엣은 좀 간결한 사진을 찍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일로 라이트인데요. 뒤에서 역광으로 오는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얼굴을 좀 밝게 빛나게 하는 라이팅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좀 영화적인 기법이긴 하지만 우리 스틸 사진에서도 한 번쯤 사용해 보면은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촬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조명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울로 인해서 얼굴이 밝아지죠. 좀 가까이 가시고 거울이 눈에 반짝반짝 들어와야 되지. 카메라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아. 어때요? 그 몸의 일부는 까만데 얼굴만 좀 환하게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거울을 이 빛을 반사시켜서 얼굴로 조명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위기가 독특한 아우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라이트 활용법 마지막 시간으로 플레어와 고스트 이미지라는 주제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광으로 라이트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배워봤잖아요. 네. 지향씨 어땠어요? 라이트를 활용해서 촬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얻어지던가요? 물론이죠. 단순히 빛의 각도만 달리해서 찍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을 받는 정도와 느낌이 너무도 달라서 한편으로는 재미도 느꼈답니다.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인데요. 오늘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생기는 하레이션과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장의 렌즈를 통과한 빛은 각각의 형태와 모양으로 굴절되고 반사되어 이미지 전체 또는 일부에 뿌옇게 혹은 조리개 무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역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하고요. 보통 역광 촬영이나 강한 주변광이 렌즈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에 임팩트를 주기도 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렌즈 후드를 쓰면 이 현상이 좀 감소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 100%는 아니고요. 보통 이런 현상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는 렌즈가 그늘 속으로 가게 해서 완전히 햇볕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햇살이 플레어 현상이 물에 반사되어 어두운 역광 사진에 화사한 빛을 선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햇살과 물의 움직임과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고스트 이미지란 예기치 않았던 그 그림이 화면 내에 생기기 때문에 유령처럼 생긴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면 중앙을 중심으로 태양의 반대편에 일직선으로 무늬들이 배열되면서 나타나는데요. 무늬의 색은 주로 적, 청, 황, 녹색 등 그런 색들이 아주 일렬로 배열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때 모양이 대략 그 원이나 타원 또는 조리개 모양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 고스트 이미지는 조리개를 좀 조이면 그 현상이 다소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스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할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렌즈가 그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그 현상이 없어지는데요. 망원 렌즈는 화면 내에 광원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고요. 광각 렌즈는 화면 내뿐만 아니라 광원이 화면 밖에서 즉 앵글에서 벗어나도 일정 화각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카메라 메이커에서 만든 같은 렌즈, 같은 메이커 렌즈를 써주는 것이 좋고요. 고스트 현상이 나타난 사진 좀 한 장을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의 가장자리로부터 고스트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아, 네. 오른쪽에 나타난 게 바로 고스트 현상이군요. 할레이션은 렌즈로부터 태양광이나 일부 광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생기는 화질 저하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 저번 시간에도 할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나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렌즈에 직접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렌즈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고보라는 기구를 써서 빛을 차단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뭐 손으로 이렇게 좀 가려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노트나 또 같이 간 일행의 등을 이용해서 렌즈가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현상이,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보죠. 사실 의외의 결과로 인해 느낌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렌즈의 윗부분에 손을 대줌으로 해서, 즉 렌즈가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만 하더라도 이런 빛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눈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럼요. 오죽했으면 눈 주위를 검게 칠하는 스모키 화장까지 생겼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한 무늬가 있는 그 서클 렌즈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도 눈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향 씨, 역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눈은 미모의 절반이라고요. 눈이 예뻐 보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을 캐치라이트라고 하고요. 인물 사진 촬영을 할 때 눈동자에 하얀 점의 조명 광원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 그러면 눈이 더 맑고 투명해 보이나요? 일단 그 시선이 팍 하기 때문에 좀 또렷하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캐치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의 광선이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게 안 생긴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이런 후보정에서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중요하답니다. 캐치라이트는 여러 개가 비치는 것보다는 한 개 정도가 또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요불급이라고요. 캐치라이트가 표현된 사진을 한 장 볼까요? 네. 총 8개의 흰색 막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네. 캐치라이트를 보면 어떤 형태의 조명기기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아, 뭐 형광등이나 그런 전 시간에 배웠던 조명기기에 대해서 말인가요? 네네. 다시 말하면 라이트의 종류나 길이에 따라서 눈동자에 맺히는 이미지가 각기 다른 형태의 캐치라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라이트의 거리와 크기에 따라서 눈동자의 캐치라이트는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명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접사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링 플래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링 플래시를 인물에 촬영할 경우에 촬영 거리, 즉 동공에 그 비치는 조명기계의 모양이 생긴다고 한 것처럼 네. 그 크기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부터는 사물의 선이나 패턴, 질감 등을 살려서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자꾸 어디론가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제가 안 나오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그거 제 카메라인데요?